조스 로지스틱스는 일단 말 그대로 회사 이름 그대로 물류회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물류회사와 일반 택배회사를 구분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류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물건을 갖다 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서브해주는 것들이 물류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적정한 온도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물건을 받을 때도 저희는 바깥에서 이렇게 레이저건으로 쏩니다. 그래서 물건이 적정 온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차량들도 1분 단위로 온도 체크가 다 되고요. 예, 그리고 업계에서는 분식업계 물류센터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ISO 22000 인증을 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글쎄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물류도 하면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예, 저희가 원래 시작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물류 회사, 예, 그게 조스 로지스틱스입니다. 일단 조스 떡볶이의 지금 대표는 나상규 대표님이시고요. 그때는 제가 그 매운 떡볶이를 개발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그때 한 9월 정도 됐을 겁니다. 조스가 오픈을 한 게 10월 달이니까요. 그때 제가 매운 떡볶이를 개발을 하고 나서 또 한참 반응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나상균 대표님께서 제가 그때 사용하고 있던 그 고춧가루 공장 사장님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하면서 면목동 저희 교육 매장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 프랜차이즈였고 그러고 했으니까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교육비도 받고 해서 저희가 조리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나상규 대표님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매장을 가봤더니 그 고대점 안암점이었는데 위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지원을 보통 그때 하루 정도를 이렇게 보통 교육비를 저렴하게 받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오픈 지원을 보통 하루 정도 하는데 좀 특이하게 저희 그 부장을 보내서 3일 정도 저희가 오픈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 매운 떡볶이가 어떻게 보면 실험 작품이었는데 매니아가 형성되더라고요. 그쪽이 대학가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첫날 반응은 사실 50 몇만 원 정도였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막 증가하는 게 막 눈에도 보이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 어떤 특정 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 그런 매장들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매운 떡볶이라는 확신을 일단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스에서 그 직영 매장을 한 7개 정도를 친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 행복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개발자 개념의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영업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상균 대표 정도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랬고,
또 그 나상균 대표의 그런 그 어떤 신념이 있는 그런 그 마인드를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다만 조스푸드는 영업을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메뉴 개발을 해드릴 테니 같이 한번 좋은 뜻으로 해보자 해서 조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료를 하게 된 계기는 조금 각자 회사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월 15일 날부로 조스 떡볶이하고는 거래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 행복창업 컨설팅이라고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행복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분식 시장 자체가 특히나 떡볶이나 오뎅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이야 많은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그때는 이게 그 정착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오뎅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언가를 갖고 나왔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도 행복창업 컨설팅은 제가 물론 오뎅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행복창업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뎅 전문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뎅 하나 가지고 안 되겠길래 여름에는 빙수를 팔고 겨울에는 오뎅을 파는 매장도 만들었다가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본 거죠. 예, 그래서 행복창업 컨설팅은 사실은 지금까지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분식 시장을 제 나름대로는 좀 정리를 해서 그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체계적인 어떤 레시피를 제공해서 도움을 주고 또 저도 같이 배우는 좀 그런 계기가 되고자 했던 회사가 행복창업 컨설팅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행복창업 컨설팅을 만들면서 일단 행복창업 컨설팅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좀 그렇게 서로를 좀 윈윈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어떤 분식의 정답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그 개척하는 느낌으로 제 나름대로는 오뎅 전문점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떡볶이만 파는 떡볶이 전문점도 또 만들게 됐고 그리고 튀김을 전문적으로 하는 튀김 전문점도 만들어 보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프로방스풍의 그런 지금 요즘은 있을까 모르겠어요. 스쿨푸드 같은 형태일지 모르겠는데 좀 프로방스 왜 떡볶이를 굳이 옛날 천막 치고 먹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또 제가 프로방스 느낌의 그런 간식 전문점 세시반이라는 브랜드도 만들게 됐고 근데 사실은 행복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체계를 갖춰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세하게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체계를 좀 갖춰서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행복창업 컨설팅. 이제는 시장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었거든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비닐을 쳐놓고 하면서도 마약 떡볶이라고 팔고 그랬던 그런 순수함은 이미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이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런 말들을 하죠. 보통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의 경험이 없거나 또 어떤 기술도 없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형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서 제대로 성공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너무 적거든요. 변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시장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됩니다.
킹콩 떡볶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제 파트너인 주식회사 20년심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 신규태 대표님하고 저하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그 프랜차이즈 하면 손가락질 받던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그리고 정말 경쟁력 있는, 그리고 사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한 가지 오뎅이라든가 튀김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전문점을 직접 개설해 왔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만든 매운 떡볶이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킹콩 떡볶이에 그런 모든 것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본사 위주가 아닌 정말 점주 위주의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정말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